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기도관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관리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의 마신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그러다가 숨이 멈췄다면, 그때가 새벽 3시, 심지어 의료진이 나 혼자뿐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은 이때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ET 쇼트, 호흡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 산소 포도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전도에도 변화가 생기다가 더 지속되면 어레스트가 발생합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레스트를 인지하고 CPR을 시행하는 타이밍, 그 전에 산소 포도가 떨어질 때 기도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 최상의 대처는 호흡이 없어졌음을 빠르게 인지하고 이때부터 기도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처치를 시작하면 환자도 제일 안전하게 회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빠른 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산소 포화도와 ET CO2를 사용하십시오. ET CO2는 쉽게 설명하면 입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을 때 내쉬면 올라갈 것이고 다시 올라갈 것이고, 호흡이 없어진다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에게 허락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바로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심정지 상황이라면 4에서 5분 정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해서 환자를 살릴 수도 있겠지만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려운 기도관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관리 장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려운 기도관리 정의, 기도관리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와 트리플 매뉴버, 장비,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 인튜베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들, LMA, 크리코사이로도토미, 그리고 인튜베이션을 했을 때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기도관리가 무엇인지, 그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맡은 주제와 거리가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어려운 기도 관리를 예측하는 평가 방법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어려운 기도 관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도 관리에 능숙한 사람이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도하였는데 어려운 경우, 인튜베이션을 하였는데 어려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CICO, 인튜베이션도 되지 않고 산소 공급도 되지 않는 상황, 또는 CICV, 벤틸레이션,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의 발생률은 얼마나 될까요? 인튜베이션이 어려운 경우 6%, 마스크 벤틸레이션이 어려운 경우 1.4%입니다. 최악의 상황,
CICV는 10만 명당 2명 정도입니다. 매우 희박해 보이지만 발생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환자 요인, 장비 요인, 의료진 요인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환자 팩터로는 선천적, 후천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스에 의해, 비만에 의해. 이런 화나 보신 적 있습니까? 턱이 매우 작습니다. 피에르 로빈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고 저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하십시오. 잘하는 사람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측면에서는 좋은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고장이 났다면, 사용할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의료진 측면에서는 기도 관리의 어려움을 미리 평가했는데 위험성을 인지 못한 경우,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 의료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기도 관리 가이드라인 순서에 따라 이 많은 장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미국 마취과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유럽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에 대해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기도관리의 첫 시작은 자세를 정확하게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서 있다가 눕게 되면 혀가 아래로 처져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때 자세를 잡아주면 혀가 올라가서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숨 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세를 스니핑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스니프라고 하는 말뜻은 냄새 맡는 자세입니다. 베개를 받치고 목을 신전시켜 주면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그림 같지만 쉽습니다. 쓱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기도가 많이 꺾여 있습니다. 베개를 받치니 조금 완화되었죠. 목을 신전시키니까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입 밖에서 봤는데 보컬 코드가 보인다면 인튜베이션 할 때도 굉장히 쉬울 거고 기도 관리할 때는 항상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거는 베개를 받치자, 목을 신전시켜 주자. 또 하나 더, 베개가 없거나 어깨 밑에 무언가 받치면 훨씬 더 각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단 소화는 예외입니다. 이런 환자는 베개 한 개로 될까요? 이렇게 해야 기도 관리가 쉬워집니다. 램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웨이도, 귓구멍과 스토넘을 같은 수평면상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세를 유지할 때 도움이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베개가 있습니다. 스니핑 포지션을 취하기 쉽게 만들어진 베개입니다. 램드 포지션을 위한 장비도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 신전을 도와주는 장비도 있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손으로 자세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자세를 잡는 방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바로 트리플 매뉴버입니다. 이 트리플 매뉴버가 스니핑 포지션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트리플 매뉴버, 기도를 열어주는 처치입니다. 트리플, 당연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 틸트 чин 리프트, 목을 신전시켜주고 턱을 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조 스러스트, 턱을 올려주고, 세 번째, 마우스 오픈, 입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헤드 틸트 춘 리프트는 금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드 틸트 춘 리프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을 신전시켜주고 턱을 들어주면 됩니다. 조 스러스트, 하악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한 손으로 마우스 오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턱을 올려주고 마우스 오픈까지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턱을 들어주고 입을 벌려줍니다. 이때 베개를 넣어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턱을 들어주고 입을 벌려주고 이때 에어웨이를 넣으면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턱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머리 무게 때문에 목의 신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입만 벌려주면 트리플 매뉴버가 완성됩니다. 기초를 살펴보았고 이제 실질적인 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옥시네이션, 예방적 산소 투여. 예방적 산소 투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 관리를 시작하기 전 몸에 산소를 충분히 채워 놓으면 호흡이 없어졌을 때, 즉 산소 포화도가 100에서부터 80까지 감소할 때까지 무려 9분이나 걸립니다. 9분이면 인튜베이션 해도 몇 번이나 시도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관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산소를 충분히 투여한 후 몸에 산소를 충분히 채운 후에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도 안전하고 여러분도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가 없다면 흔히 사용하는 O2 마스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 호흡으로 3분간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과 1분 동안 심호흡을 하는 방법, 둘의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 인튜베이션을 하는 여러가지 장비들, LMA, 크리코사라도토미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 가장 먼저 나옵니다. EC 테크닉이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혼자 하는 방법과 두 명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 명이서 하는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A, B 둘 중에서는 B 역할을 기도 관리에 능숙한 사람이 하셔야 합니다. 백밸브 마스크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모두 실패한 경우 세 번째 단계에서도 한 번 더 시도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는 두 명이서 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면 한 명이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턱을 당겨주고 입을 벌려주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EC 테크닉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VE 테크닉을 선호합니다. 힘을 쓰기가 더 편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VE 테크닉을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C 테크닉입니다. 턱을 당겨주고 입을 벌려줍니다. 꼭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베개를 넣고 에어웨이까지 넣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고 EC 테크닉입니다. VE 테크닉입니다. EC 테크닉이고 VE 테크닉입니다. 자세가 안 잡힌 상태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세로 해야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면은 공기가 다 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EC 테크닉, VE 테크닉입니다.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잘하는 세 가지 팁은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에어웨이를 넣고 새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응급 기도 관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마스크 벤틸레이션입니다. 이때 에어웨이를 반드시 넣고 자세를 잘 잡고 하면 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스크 벤틸레이션이 불가능한 경우 1000명 중에 2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99% 이상이 마스크 벤틸레이션으로 기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요, 정확하게 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아기들이 CPR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꾸준한 연습만이 정답입니다. 인투베이션입니다. 후두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입안의 모습입니다. 파란색이 성대, 빨간색이 후두개, 녹색이 바리큘라입니다. 라링고스코프를 바리큘라에 걸고 들어주면 에피로티스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컬 코드가 보입니다. 제가 실제 하는 모습입니다. 베개를 받쳐주고 입을 벌려서 슬리핑 포지션을 잡고 비디오 후두경을 넣습니다. 혀가 보이고 목젖이 보입니다. 쭉 따라가면 에피로티스가 보이고 이것을 위로 들어주면 안에 보컬 코드가 보입니다. 튜브를 잡고 튜브를 넣습니다. 튜브에는 까만 선이 1개, 2개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보컬 코드가 위치하면 가장 적절한 깊이입니다. 인투베이션 잘 하고 싶으시죠? 또는 인투베이션 할 때 어시스트를 잘 하시고 싶을 겁니다. 저도 인투베이션이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도와주면 환자가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투베이션 할 때 쉬울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고요. 이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세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개 1개 맞췄는데 어려우면 2개, 그래도 안되면 3개 넣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베개를 넣고 목을 신전시킵니다. 이때 라링고스코프를 잡으려고 왼손을 떼는 순간 만들어 놨던 자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머리를 살짝 밀어줘서 목의 신전을 유지시켜주면 인투베이션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BURP. 이렇게 목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를 눌러줍니다. 제일 튀어나온 부분, 파란색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녹색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그 사이를 크리코 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합니다. 지금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줍니다. 어떻게? BURP입니다. 등 쪽으로, 머리 쪽으로, 오른쪽으로 눌러줍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컬 코드는 반드시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눌러주면 보이겠죠. 제가 하는 영상입니다. 혀를 따라 들어가고 목젖이 보이고 에피로티스가 보입니다. 그럼 딱 걸고 들어줍니다. 근데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를 밖에서 눌러줍니다. 잘 눌러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손을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유지에 위치시켜 놓고 제일 잘 보이도록 누른 후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스타일렛입니다. 목에는 구멍이 2개밖에 없습니다. 트라키아,
에스파고스. 우리가 넣고 싶은 곳은 위에 있는 트라키아입니다. 스타일렛을 넣어 끝을 굽혀주고 눕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튜브를 전진시키면 튜브가 위를 향해 진입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컬 코드가 보이지 않아도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할 때부터 스타일렛을 넣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디오 후두경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는 일반 후두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후두경은 볼 수 있는 시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것에 비해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는 블레이드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까지 보여줍니다.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는 사용할 때 반드시 스타일렛이 있어야 합니다. 스타일렛이 없으면 보여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인튜베이션 할 때 도울 수 있는 4가지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고 자세를 도와주고 목을 눌러줍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스타일렛을 이용해서 인튜베이션 하시면 됩니다. 인튜베이션 하는 방법 두 번째, Flexible Fiber Optic,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시술하는 사람도 잘 해야겠지만 어시스트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턱을 잘 당겨만 줘도 훨씬 쉬워집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턱을 들어줌으로써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내시경 조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심하게 당기면 고장이 납니다. 또한 끝부분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도 손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중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석션 하는 길, 워킹 채널을 매번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피나 가래에 의해 막혀버리면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티드 옵티컬 스타일렛, 앞에서 설명드린 내시경과 비교한다면 내시경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장비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스타일렛처럼 생겨서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조 스러스트를 하고 입 안으로 넣어주면 목젖이 보이고 혀가 보이고 혀를 잘 따라가면 복합코드가 보입니다. 조금 더 진입시키고 조금 더 넣은 다음에 인튜베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번째 장비들입니다. 스타일렛, 환자에 따라 시술자에 따라 선호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미리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타일렛 같이 생겼는데 좀 더 말랑말랑합니다. 여기에 튜브를 넣어주면 됩니다. 보컬 코드가 보이고 부지에 튜브를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부지를 보컬 코드 사이를 통과시켜주고 스타일렛을 제거한 후 부지를 따라 인튜베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티드 스타일렛, 라이트 완드, 광봉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스타일렛처럼 생겨서 끝에서 불이 나옵니다. 라이트 완드에 튜브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턱을 당겨주고 미드라인 따라 진입시킵니다. 어두우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니고 가운데 들어가면 가운데가 환해집니다. 잘못 들어가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이고 트라키아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가 환해집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에스파고스보다 트라키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나오면 밖에서 되게 쉽게 밝게 보입니다.
방금 살펴본 방법들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광봉과 후두경을, 광봉과 비디오 후두경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비디오 후두경과 기관지 내시경을 같이 사용합니다. 비디오 후두경을 진입시킵니다. 그 화면이고 혀가 보입니다. 목젖이 보이고 쭉 따라 들어가면 에피로티스가 보입니다. 위로 쭉 들어주면 안에 보컬 코드가 보여야 되는데 조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의료진이 내시경을 넣습니다. 내시경을 넣습니다. 내시경의 화면이고 쭉 따라 들어가면 비디오 후두경에서도 내시경이 보입니다. 그럼 요 밑을 타고 들어가면 보컬 코드가 보이고 조금 더 진입하면 트라키아가 보입니다. LMA입니다. 마스크 벤틸레이션과 인튜베이션이 실패하였을 때 LM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 SAD, LMA 등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넣는 방법은 입천장, 팔레이트를 따라 진입시키면 됩니다. 볼 때마다 감탄하는 동영상입니다. 입천장을 따라 넣으면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실제로 이렇게 넣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꼭 인튜베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LMA를 따라 인튜베이션을 진입시키고 LMA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MA가 불가능한 경우는 1%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장비이고 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끝판대장 크리코 사이로이드톰입니다. 마스크 벤틸레이션 인튜베이션 실패, LMA가 실패, 한 번 더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그러면은 CICO 상태입니다. 이때 크리코를 시행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EV를 통해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동영상들은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키트가 있습니다. 크리코 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확인하고 시린지를 넣습니다. 시린지 안에는 노멀 사라인을 채워놔서 TV 트라키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에어버블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끝이 트라키아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넣습니다. 그 후 피부를 살짝 절개해주고 키트를 가이드 와이어에 따라 진입시켜주면 인튜베이션이 성공합니다. 벌룬을 하고 백잉하면 됩니다. 이런 키트가 없다면 10번 블레이드와 6번 튜브를 준비합니다. 피부를 절개해주고 크리코 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절개해줍니다. 6.0 튜브를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키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벌룬하고 백잉 하시면 됩니다. 인튜베이션 했으면 정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청진을 할 수도 있고 가슴 움직임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 중 눈으로 튜브가 보컬 코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고 초심자의 경우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ETCO2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프가 3번만 나오면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장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쏘미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석션 꼭 준비해 주시고 산소, 기도관리 장비들, 약물, 기타, 모니터 등을 준비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응급 카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순서를 몰라도 첫 번째 칸 열어서 안 되면 두 번째 칸, 안 되면 세 번째 칸, 안 되면 그 다음 칸,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기도 관리가 예상된다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잘하는 사람을 모으고 장비를 준비해서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기도 관리 예측하는 방법 꼭 공부해 두십시오. 곧 올리겠습니다. ETCO2 옥시메타 꼭 사용하고 비디오 라링고스콥, LMA 크리코 이런 카트도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 장비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손에 미리미리 익혀 두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기도 관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저는 마스크 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에어웨이를 넣고 자세를 정확하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이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이마신이었습니다.